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기상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히토미라고 합니다. 요즘 일본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최근 일본은 정말 큰 위기에 처해 있어요. 태풍 산산이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태풍인 줄 알았어요. 기상청에서도 별로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갑자기 태풍이 너무 빠르게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젯밤에 동료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히토미 씨, 큰일 났어요. 산산이 갑자기 엄청나게 강해졌어요. 뜨거운 수증기를 마구 빨아들이면서 몸집을 불리고 있어요. 저도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잠을 못 이뤘어요. 창문 밖을 보니까 태풍은 아직 도쿄 쪽으로는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비가 쏟아지고 있으니 마음이 이미 태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어지러웠어요. 그래서 바로 컴퓨터를 켜고 태풍 정보를 찾아봤어요. 화면에 보이는 위성 사진을 보고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태풍의 눈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저를 노려보는 것 같았어요. 기상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태풍의 세력이 시시각각 강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심 기압이 계속 낮아지고 있었고 풍속은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태풍의 크기였어요. 평소의 2배는 되는 것 같았거든요. 화면 속 태풍은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어요. 지난주에 봤던 뉴스가 생각났어요. 기후변화로 인해 태풍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그땐 그냥 흘려들었는데 이제는 그 말이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지해졌어요. 이웃나라 한국의 기상정보도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한국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더라고요. 오히려 더위가 잠시 꺾이는 날씨가 계속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너무 부럽고 화가 났어요. 왜 우리나라만 이런 위험에 처해 있는 걸까요? 왜 항상 우리나라만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 걸까요? 매년 반복되는 이 악몽 같은 상황에 정말 지쳤어요. 여러분께는 죄송하지만 한국을 보면서 비교가 되니 더 속상해요. 한국은 마치 태풍이란 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평화롭게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재난 대비에 정신없을 때 여러분은 여유롭게 일상을 즐기고 있다니 정말 부럽고 화가 나요. 사람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에요. 어떤 분은 우리나라는 지진에 태풍까지 자연재해 총집합이야 라고 불만을 표현해요. 특히 태풍이 올 때마다 일본만 피해를 입고 한국은 무사한 걸 보면 정말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왜 하필 우리나라만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한 젊은이는 매년 반복되는 재난 속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지쳐요 라고 해요. 그러면서 한국을 부러워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런 행운을 타고난 걸까요? 하고요. 우리는 태풍이 올 때마다 모든 게 멈추고 피해 복구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데 한국은 그저 선선한 바람이 분다고 하니 말이에요. 이런 차이를 느낄 때마다 속상한 마음이 가득해요.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그분들도 이런 고통을 겪으셨나요? 그런데 우리 세대에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 세대에도 이 고통이 계속된다고 생각하니 정말 슬퍼요. 때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나라가 무슨 큰 죄를 지은 걸까요? 왜 이렇게 벌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한국은 대체 뭘 잘해서 저렇게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운 걸까요? 이런 불만과 의문들이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데 태풍은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어요. 한숨을 쉬며 다시 일본 기상 정보를 보는데 갑자기 긴급 속보가 떴어요. 기상청에서 태풍 특별 경보를 발령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태풍 산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발달하고 있어서 대비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그제야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한 모양이더라고요. TV를 켜보니 긴급 뉴스 속보가 나오고 있었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긴장된 것 같았어요. 태풍이 현재 일본 남쪽 해상에서 시속 20km로 북상 중이래요. 그리고 계속해서 세력을 키우고 있대요.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주의사항을 전하고 있었어요.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 창문을 단단히 고정하라, 비상식량을 준비하라 같은 내용이었죠. 그런데 저는 왠지 모르게 이런 대비로는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태풍은 뭔가 달랐거든요.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정부의 비밀이 생각나네요. 고위 관료들이 한국으로 도망간다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미리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려고 한 거겠죠.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국민들에겐 아무것도 알리지 않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가다니 정말 비겁하고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미 몇몇은 한국에 입국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가을에 방문한다는 이야기도 뒤섞여 들리고 있어요. 창밖을 보니 이제 바람이 조금씩 강해지고 있었어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모습이 평소와는 달랐어요. 마치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죠. 그때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태풍 경보였어요. 강한 비바람이 시작될 거래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캐리어를 꺼냈어요. 짐을 싸기 시작했죠.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었거든요. 짐을 싸면서도 계속 마음이 무거웠어요. 제가 이렇게 도망치는 게 맞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어쩌지?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짐을 다 싸고 나니 밤이 깊어져 있었어요. 창밖에선 바람 소리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고요. 마치 무서운 야수가 으르렁거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과연 우리는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까? 한국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부러워졌어요. 걱정 없이 편하게 잠들 수 있겠죠.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어요. 아마도 오늘보다 더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날이 밝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무섭게 어두워져 있더라고요. 마치 세상 끝이 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태풍 산산이 드디어 우리 곁에 다가온 거예요. TV를 켰더니 아나운서가 긴장된 목소리로 태풍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산산이 지금 일본 남쪽 해상에서 빠르게 북상 중이래요. 규슈를 향해 돌진하고 있대요. 제 고향이 규슈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기상 예보관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태풍의 중심 기압이 계속 낮아지고 있대요. 벌써 960 헥토파스칼이래요. 숫자만 들어도 심각한 상황이란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풍속이에요. 태풍 중심부의 최대 풍속이 초속 50m를 넘어설 전망이에요. 상상이 잘 안 되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초속 10m만 넘어도 걷기 힘들고 20m면 나무가 뽑혀요. 그런데 초속 50m라니 집이 무너지고 차가 날아갈 수 있는 속도예요. 강수량 예측도 충격적이었어요. 규슈 지역에 24시간 동안 500mm 이상의 비가 올 거래요. 1년 강수량의 3분의 1을 하루 만에 맞는 셈이에요.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더 큰 문제는 태풍의 이동, 경로예요. 기상청에서 발표한 예상 진로를 보니까 온몸에 전율이 일더라고요. 태풍 산산이 규슈에 상륙한 뒤 그대로 일본 열도를 관통할 거래요. 마치 일본 지도에 거대한 칼자국을 그리는 것 같았어요. 우스갯소리로 일본 열도 순회 공연이 시작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슬프지만 너무 적절한 비유 같았어요. 특히 도쿄가 위험해요. 산산이 수도권을 직접 강타할 가능성이 커요. 3천만 인구가 사는 곳이 태풍의 직격탄을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저는 급히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전화를 받으셨더라고요. 대피 준비는 하고 계시냐고 여쭤봤죠. 아버지께서는 별일 없을 거야라며 괜찮다고 하시는데 목소리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한숨만 쉬셨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 불안해졌어요. 모시고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하나 고민도 했죠.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본 전역이 태풍의 위험에 노출돼 있으니까요. 그때 궁금해져서 한국 뉴스를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한국은 태풍 얘기보다 날씨 좋아서 잠시 열대야가 꺾였다는 기사가 더 많더라고요. 순간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같은 하늘 아래 이렇게 다른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니 말이에요. 한국에 사는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거기도 태풍 오니? 라고요. 친구가 보내온 대답에 어이가 없었어요. 태풍이 뭐야? 라고 되물어 보더라고요. 날씨 좋아서 친구들이랑 놀러 갈 거야 라고 하고요. 순간 화가 났다가 곧 부러움으로 바뀌었어요. 창밖을 보니 바람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어요. 나무들이 이리저리 휘청거리는 게 보였죠. 하늘은 점점 더 검게 변해가고 있었고요. 그러다 잠시 소강 상태가 되어서 동네 슈퍼에 가봤더니 사람들로 북적이더라고요. 물건 사느라 정신없어 보였어요. 물이랑 라면은 이미 다 팔렸어요. 어떤 할머니는 화장지를 한 아름 안고 계산대로 향하시고요. 재난 상황에서 왜 하필 화장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다는 뜻이겠죠. 집에 돌아와서 베란다 창문을 꼼꼼히 점검했어요. 어디로 대피하기는 너무 큰 모험인 것 같아서 집에 있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모를 파손에 대비해서 테이프로 창문을 붙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런 준비가 태풍 앞에서 얼마나 무력할지 생각하니 한숨만 나왔어요. 뉴스를 보는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태풍이 예상보다 빨리 세력을 키우고 있대요. 이대로 가면 역대급 위력을 가진 태풍이 될 거래요. 게다가 이동 속도가 느려져서 일본에 오래 머물 가능성이 크대요.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강력한 태풍이 우리나라를 천천히 관통한다는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집이 무너지고 도로가 유실되고 농작물은 다 쓸려 나갈 텐데 어떻게 복구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해요. 휴대폰을 보니 기상청에서 계속 긴급 재난 문자가 와요. 외출 자제하라. 창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 이런 내용이에요. 정부에서 내리는 긴급 재난 경보예요. 마치 전쟁이 났을 때 울리는 공습 경보 같았어요.
TV를 켜서 나오는 뉴스 화면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태풍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위성 사진이 있었거든요. 마치 거대한 괴물이 일본을 집어삼키려는 것 같았어요. 기상청 관계자가 나와서 설명하는데 표정이 너무 심각해 보였어요. 태풍의 중심 기압이 계속 낮아지고 있대요. 935헥토파스칼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태풍이 엄청나게 강해졌다는 거예요. 보통 960헥토파스칼만 돼도 위험한데 말이죠. 바람 속도도 믿기 힘들 정도로 빨라졌어요. 최대 풍속이 초속 60m를 넘었다고 해요. 초속 60m면 시속으로 216km예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보다 빠른 거죠. 이런 바람이 불면 집이 무너지고 차가 날아갈 수 있어요. 기상청에서는 계속해서 경고 메시지를 내보내며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은 즉시 대피하라. 이런 내용이었죠. 근데 이런 경고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동네에도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창밖을 보니 바람에 휘청거리는 나무들이 보이더라고요. 아직 태풍의 중심이 도쿄까지 오진 않았는데도 이 정도라니 나중엔 어떻게 될지 겁이 났어요. 옆집에 홀로 계신 할아버지가 걱정돼서 어제 문자를 보냈어요. 다행히 답장이 왔고 아들 집으로 피신 갔다고 하시네요. 조금이나마 안심이 됐어요. TV에선 계속해서 대피 정보를 내보내고 있었어요. 어느 지역이 위험한지,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주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어요. 뭔가 중요한 정보를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창밖을 보니 바람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어요. 빗소리도 점점 커져갔고요. 마치 세상 종말이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때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TV도 꺼지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멈췄어요. 순간 깜깜해진 집 안에서 공포감이 밀려왔어요. 손전등을 찾아 켰는데 배터리가 거의 없더라고요. 미리 준비를 안 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어요. 최근 지진 조사 때문에 정신이 없었거든요. 창밖에선 바람 소리와 빗소리만 요란하게 들리고 주변은 온통 어둠뿐이었어요. 마치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휴대폰 배터리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무서워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는데 연결이 되질 않았어요. 통신망이 마비된 걸까요? 아니면 부모님 댁도 정전이 된 걸까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크게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같았어요. 확인하고 싶었지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비상식량을 꺼내 먹으려는데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이렇게 혼자 어둠 속에서 공포에 떨며 살아남으려고 하는 게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왜 하필 우리나라가 이런 재난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TV에서는 기자가 현장에서 중계하고 있는데 바람 때문에 서 있기도 힘들어 보여요.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뉴스에서 전하는 소식들이 하나같이 끔찍해요. 달리던 트럭이 바람에 넘어졌네요. 상상이 가시나요? 무거운 트럭이 바람에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그런데 이게 현실이라니 믿기지 않아요. 기상청에서 나온 전문가가 앞으로의 전망을 얘기하는데 듣고 있자니 등골이 오싹해요. 태풍이 일본 열도를 관통하는 건 확실해 보여요. 그 말은 우리가 며칠 동안 계속해서 강풍과 폭우에 시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돼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대규모 정전 가능성이에요. 강풍으로 인해 전선이 끊어지고 변전소가 파손될 수 있대요. 만약 정전이 된다면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마비될 거예요. 열차가 모두 멈췄고 고속도로도 통제됐대요. 공항도 모든 비행기 운항을 중단했고요. 이러다 우리가 고립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돼요. 창밖을 보니 바람이 점점 더 거세져 가로수들이 이리저리 휘청거리고 있어요. 간판들도 위험해 보여요. 저게 떨어지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태풍이 지나간 뒤 우리 도시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모든 게 파괴되고 난 뒤의 모습을 상상하니 눈물이 나려고 해요. 이게 정말 단순한 자연재해일까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무언가 잘못해서 받는 벌일까요? 한국은 왜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 있는 걸까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아요. SNS를 보니 사람들의 반응도 심각해요. 어떤 분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마트에 가니 생필품이 다 동났다고 해요. 이런 글들을 보고 있자니 저도 덩달아 불안해지네요. 특히 눈에 띄는 건 한국행 항공권 예매가 폭증했다는 거예요. 다들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싶은가 봐요. 저도 솔직히 그 마음 이해가 돼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비행기가 뜰 리가 없잖아요. 결국 발이 묶여 더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여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문득 과거의 태풍들이 떠올랐어요. 2019년에 온 하기비스 태풍 기억나세요? 그때도 엄청난 피해가 있었는데 이번엔 그보다 더 강력하네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SNS에서 한 할머니의 글을 봤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20년 전 태풍으로 남편을 잃으셨대요.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잠도 못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아픔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져요. 한편으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자주 태풍의 길목이 되는 건지 화가 나기도 해요. 매년 반복되는 이 지옥 같은 상황에 지쳐가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국가가 재난에 무능하다며 분통을 터뜨리더라고요. 이해돼요. 규슈 지역에선 이미 피해가 속출하고 있대요. 주택이 무너지고 도로가 유실되고 있다는 소식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우리 지역은 또 어떻게 될지 겁이 나요. 취업난에 집값 폭등으로 힘든데 이제 자연재해까지 겹치니 앞으로의 삶이 막막하다는 글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이러느니 차라리 한국으로 이민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동감했어요. 사람들의 불만이 정부를 향하고 있어요. 매년 반복되는 재난인데 왜 제대로 된 대책은 없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어요. 특히 일부 고위 관료들이 태풍이 오기 전에 한국으로 출국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분위기가 더 악화되고 있어요. 휴대폰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충전할 방법이 없어요. 이대로 세상과 단절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더 불안해져요. 어둠 속에서 빗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리니 더 무서워요. 태풍 소식에 정신이 없던 와중에 다른 채널에선 중국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는데 듣다 보니 우리 상황이랑 비슷한 것 같아 귀가 솔깃해졌어요. 베이징과 텐진에 하루 동안 170mm가 넘는 비가 내렸다고 해요. 도로가 강이 되고 지하철역이 물에 잠겼대요.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랑 똑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북부 지역 상황이에요. 거긴 또 폭염이 몰아치고 있대요. 충이란 도시는 6일 연속으로 40도가 넘는 기온을 기록했다고 해요. 상상이 가나요? 계란을 길바닥에 깨면 익을 정도래요.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갇혀 있다는 거예요. 중국 남쪽은 홍수로 도시가 물에 잠겼고 반대로 북쪽은 가뭄으로 농작물이 다 말라 죽고 있대요. 한 나라 안에서 이런 일이 동시에 벌어지다니 정말 끔찍하네요.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 우리나라 상황이 조금은 나아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도 우린 이렇게 극단적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곧바로 태풍 생각이 나면서 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러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한국이 다시금 떠오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랑 중국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한국만 멀쩡한 게 이상하지 않나요? 일본과 중국이 마치 한국을 감싸는 방패막이처럼 양쪽에서 극단적인 날씨를 다 막아주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것 같아요. 중국 상황을 보면서 또 다른 걱정이 생겼어요. 우리나라의 태풍이 이렇게 난리인데 중국마저 이러면 전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이 오는 거 아닐까요? 식량 가격도 오르고 물가도 뛰고 그러지 않을까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머리가 아파져요. 우리나라도 힘든데 이웃 나라까지 이러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에요. 창밖을 보니 비가 더 세차게 내리고 있어요. 바람도 점점 거세지는 것 같고요. 왜 하필 우리나라와 중국만 이런 재난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같은 동아시아 국가인데 말이에요. 혹시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걸까요? 한국의 비결이 뭔지 정말 궁금해요. 일본 열도 순회 공연을 한다는 산사는 마치 우리나라를 골탕 먹이려고 작정한 것처럼 화가 나네요. 아니, 왜 우리 조상님들은 하필 이런 곳에 나라를 세우셨을까요? 태풍이 늘 지나가는 길목에다 지진까지 잦은 이 땅에 말이에요. 정말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이 소식을 다 쓰고 나면 태풍이 곧 도쿄까지 올 것 같아요. 저도 더는 여기서는 어려울 것 같고 이만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태풍이 지나간 뒤에 꼭 다시 연락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자신은 없지만 부디 저를 응원해주세요. 이번 태풍 산산을 잘 넘겨도 아직 난카이 지진의 위험도 남아있어요. 정말 앞날이 캄캄해요. 그래도 언젠가 우리 일본도 한국처럼 평화로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힘낼게요. 그러면 이제 저는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지만 꼭 다시 돌아와 일본의 상황에 대해 계속 소식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부디 안전하세요. 오늘은 일본에서 히토미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들으니 한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저도 태풍이 얼른 지나가고 히토미와 일본 국민의 안전을 바라겠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